요즘 주변에서 주식은 몰라도 ETF 하나씩 다들 가지고 계시죠? 개별 주식보다 안전하고 또 마음 편하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셨을 텐데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은 제대로 생각했던 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상하게 내 계좌는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 금융감독원을 비롯해서 감독당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ETF 투자를 꽤 심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투자에 주의하라는 당부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쉽다고 믿고 누른 그 투자 버튼 뒤에 우리가 몰랐던 문제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행하는 테마를 쫓아가거나 손실을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서 2배, 3배 움직이는 그 상품에 손을 대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작 내 소중한 원금이 매일 밤 보이지 않게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소문난 수익률과 유행 뒤에 가려진 ETF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지 몰랐다는 이유로 매일 내고 있는 숨은 비용이 있는지, 그리고 내 계좌를 멍들게 하는 그 착각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주식보다 쉽다고 해서 시작한 ETF인데 주가지수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왜 내 ETF는 마이너스일까요? 단순히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아닌가 싶어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ETF 시장은 아주 비약적으로 많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통계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약 60% 이상이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위험한 상품에 쏠려 있어요. 그 분산 투자의 수단이어야 할 그 ETF가 오히려 투기 수단이 되어가지고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ETF 투자에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 ETF 투자를 할 때 우선 그 가격만 보고 주식처럼 주문 버튼을 누른다면 이건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ETF는 여러 주식을 담는 바구니라서 그 가치가 변하는데 시장 가격이 그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그런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ETF 투자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익숙해져야 할 그 단어가 그 순자산 가치하고 그 장중 추정 순자산 가치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NAV, 하나는 INAV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ETF 바구니에 담긴 그 자산에서 운용 보수 같은 것을 뺀 진짜 몸값, 이게 바로 NAV고, 장중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 가치를 INAV라고 이름해서 거래소에서 제공해 주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매수 매도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시장 가격이 INAV보다 높으면 우리는 그 가치보다 비싸게 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 교류율이라고 하는데, 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개별 주식 하나 때문에 가격이 출렁이어 가지고 교류율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지금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습관,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더구나 해외 주식인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형 ETF는 우리가 낮 시간대에 미국 시장은 문이 닫혀 있잖아요. 이때 화면에 뜨는 그 INAV는 그 전날 종가나 선물 지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참고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가치가 반영되지 않으니까 INAV만 믿고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미국 선물 시세를 함께 체크를 하는 그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지수가 예를 들어서 1% 올랐는데 내 ETF 가치는 0.8%만 올랐다면 추적 오차가 발생한 겁니다. 이건 그 운용사가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보수가 높거나 그 자산 변경 시에 비용이 많이 들면은 이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그 성적표죠.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서 복구를 하려고 레버리지를 사거나 지수 하락에 그 배팅해서 인버스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들은 일간 수익률로 그 배수를 맞추도록 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내리면서 제자리에 그 돌아오더라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 수학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음의 복리 효과를 숫자를 가지고 그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이 1,000원이었다가 1,100원으로 오르면 10%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레버리지 같은 경우, 레버리지 EX의 경우에는 그 2배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20%가 상승한 걸로 되어서 레버리지 EX 고버스의 가격은 1,200원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기초자산이 1,000원으로 다시 떨어지면 기초자산의 하락률은 9.09%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산은 1,100원이었던 게 100원이 하락하기 때문에 1,100원분의 100원은 9.09%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 1,100원이었다가 다시 1,000원으로 하락하면 레버리지 EX 경우에는 2배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9.09%의 2배인 18.18%가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 EX의 가격을 또 구해보면 1200원 곱하기 1 마이너스 하락률 0.1818 이걸 계산하면 981.8원이 됩니다. 981.8원. 그럼 결과적으로 1000원이었던 게 981.8원이 되기 때문에 요거의 그 손실률을 따져보면 981.18원이 됐으니까 요것의 차이는 1000원분의 18.18원 이것은 1.82%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자산이 1,000원이었다가 1,100원이 됐다가 다시 1,000원이 됐을 때 기초자산은 본전이 되지만 레버리지 EX의 가격은 1.82% 하락하는 겁니다. 손실을 보는 거죠. 데이터로 증명하는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시장이 그 방향 없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횡보장에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들고 있으면 원금이 저절로 녹아내리는 그 변동성 잠식이라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수록 손실 확대 속도가 커지는 거죠. 이 외에도 파생형 그 ETF는 배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매일 밤 그 리밸런싱 거래를 하게 됩니다. 시장이 오르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고 내리면 배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파는 식인데 우리 증시처럼 그 단기 반전이 잦은 곳에서는 이 거래 자체가 수익률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 데이터만 봐도 리밸런싱 거래를 안 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수십 % 깎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비용, 그 롤오버와 베이시스가 있습니다. 그 현물이 아닌 선물에 투자하는 파생형 그 원자재나 ETF는 만기 때마다 다음 선물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이때 보통 그 다음 달 선물이 더 비싼 게 정상입니다. 이때 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그 롤오버 비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그 이제 이익이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선물이 더 비싸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뉴스에서 유가가 올랐다고 해도 내 원유 ETF 그 수익률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바로 이런 비용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 중동 전쟁이나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원유, 구리 같은 그 원재료 ETF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 원자재 시장은 정보가 불투명하고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투기 세력이 몰리면은 괴리율이 한 10%까지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들어가면 가치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 ETF의 기본 원리와 위험 요소를 짚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현재가라는 그 숫자에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괴리율을 확인을 하고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그 구조적 비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초보 투자자의 실수 절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시장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상품들을 살펴보면 최근 ETF 시장은 테마형이나 그 액티브형, 특히 매달 돈을 준다는 월 배당 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가 비싸지고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사항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그 MTS를 열어서
그 보유한 그 ETF 정보 탭에서 INAV나 교류율이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그 자산을, ETF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그 테마형과 그 월 배당 상품의 속 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대표 지수 ETF는 보수 인하 경쟁으로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그런데 유행하는 그 테마형이나 액티브형 그 상품들은 오히려 그 보수율이 오르는 추세거든요. 우리가 내는 보수만큼의 가치를 하고 있는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2차전지, AI 반도체, 이런 것들은 이름만 들어도 마음 설레는 그 테마형 ETF들이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테마가 이미 뜨거워진 뒤에 상품이 출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특수 유형 그 ETF들의 그 상당수가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였다는 그 실증 연구도 있습니다. 액티브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펀드 매니저가 유망한 종목을 골라서 담습니다. 규제 완화로 채권형뿐만 아니라 주식형에도 액티브 비중이 늘고 있죠. 하지만 액티브라는 이름이 수익성을 보장하지는 않는 거죠. 운용사의 그 전문 영역이 어디인가, 과거 성과는 어땠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 요즘에 자고 나면 돈이 들어온다는 그 월 배당 커버드 콜 ETF가 인기죠.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옵션을 팔아가지고 그 수익으로 배당을 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 하락장에서 그 방어력은 좋지만 정작 시장이 급등할 때는 옵션을 판 대가로 수익이 제한이 됩니다. 즉, 내 주식이 오를 권리를 팔아가지고 배당을 받는 셈이죠. 분배금 그 수치만 보고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은 많이 주는데 정작 ETF 가격은 계속 내려가서 합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기초지수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따라가는지, 그리고 또 원금 훼손은 없는지 총 수익률 구조를 반드시 함께 살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ETF를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 수익률과 그 샤프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그 인버스 ETF였습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 이제 떨어지겠지 해서 그 인버스를 사거나, 또 하락할 때 반등하겠지 해서 레버리지를 사는 그런 거꾸로 투자가 성과를 갉아먹은 것입니다. ETF는 그 주식처럼 거래하기 그 편하다 보니까 단타 도구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중 거래 비중의 그 30%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게 사고 파는데, 분석 결과 이런 잦은 매매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만 키우고 실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 비용만 발생시키고 그 소모적인 매매를 하는 건 아니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잦은 매매로 인해서 증권사만 돈 벌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많은 분들이 시장의 그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파생형 ETF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승장에서 인버스를 들고 버틴 분들이 많았죠. 우리가 시장 지수를 이길 수 있다는 과잉 확신은 정보 우위가 없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선호하는 상품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개인은 유행하는 테마나 그 고배당에 쏠리는 반면에 그 연기금 같은 큰 손들은 비용이 저렴한 지수 추종 ETF를 묵묵히 들고 갑니다. 장기 수익률의 핵심은 유행을 맞추는 게 아니라 비용을 줄이고 시장의 성장에 올라타는 것임을 기관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합니다. ETF를 고를 때는 그 보수율도 사소한 것 같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요즘 그 지수 ETF 보수는 0.01%대까지 내려갔지만 테마형은 0.5%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2년은 작은 차이 같지만 10년, 20년 쌓이면 내 은퇴 자금이 그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무서운 차이입니다. 비용 그 효율적인 종목을 고르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죠. 결국 그 수많은 그 연구가 제안하는 가장 바람직한 투자법은 저비용의 그 분산된 ETF를 오랫동안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시장의 파도를 올라타려다가 잘못해서 물에 빠지기보다는 시장이라는 거대한 배에 올라타서 꾸준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성공 방정식입니다. 상품을 사기 전에 그 투자 설명서를 열어보는 건 필수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그 위험 등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나는지 친절하게 잘 적혀 있거든요. 특히 그 설정액이 한 50억 미만인 그런 소규모 펀드는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행동 경제학적으로 보면 본능적으로 오른 것은 빨리 팔고 싶고, 그리고 내린 것은 오를 때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오히려 그 부진한 종목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유명한 ETF로 그 교체했을 때 성과가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나만의 매도 원칙을 세우는 것이 계좌를 살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한 그 ETF 투자자의 3계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가 대신 그 가치를 보고, 그리고 유형보다 비용을 따지고, 타이밍보다 시간을 믿는 거, 이게 그 세 가지의 중요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TF는 분명히 훌륭한 투자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를 제대로 읽고 다룰 줄 알아야 비로소 제 값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계좌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앱을 켜서 내 ETF 진짜 가치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흔들림 없는 좋은 투자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